KBS 1TV 뉴스광장 뉴스를 함께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15분입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휴일 편하게 보내셨습니까? 지난 주말부터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됐는데요. 시행 둘째 날인 어제 밤 9시 같은 시각 집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코로나 발병 이후 처음으로 1000명대를 넘어섰고요. 선별 검사소에서는 검체 검사를 받기 위한 줄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폭설과 한파까지 전국을 덮치면서 불안감의 강추위까지 이중고를 견뎌야 했는데요. 이제 2021년도 열흘가량 남았습니다. 북적이는 연말을 기대했던 분들이라면 아쉬움도 크시겠습니다만 남은 시간 가장 안전하고 편한 자리에서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차분한 시간으로 채워나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12월 20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김지용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수요일까지 진행할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는 오늘도 생방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에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창에서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콩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일라디오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월요일은 이번 한 주에 새농키가 시작되는 날이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나가는 문제 잘 들어보시고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과 선물 받으실 분들은요. 매주 금요일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20분 추첨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와 모바일 커피 쿠폰 등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새농키 첫 번째 힌트 지금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한희정입니다. 이번 주에는 12월의 대표 제철 농산물인 이것을 맞춰주세요. 이것 하면 빙수가 먼저 떠올라 여름이 제철일 것 같지만 이것은 겨울이 제철인 식재료죠. 부드럽게 씹히는 식감으로 밥에 넣어도 맛있고 떡이나 죽, 이것을 넣어 만든 칼국수도 일품입니다. 갈아퍼주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조리 싹 다. 유산슬의 사랑의 재개발에서도 등장하는 이것. 그대 맘을 심으면 뭐든 피어나. 영양도 만점이죠. 쌀의 10배, 바나나의 4배 이상의 칼륨을 함유하고 있어서 짠 음식을 먹을 때 섭취되는 나트륨이 체외로 잘 배출되도록 도움을 주고요. 이른 아침 얼굴에 붓기를 빼주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 드리겠습니다. 나비 하나 날지 않던 나의 가슴에 재개발해 주세요. 한 주간 농가에서 알아둬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김용길 농업기술전문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농가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새로운 농업 소식부터 알아보죠. 친환경으로 크고 단단한 딸기를 생산하는 기술이 개발됐다고요? 예.
농촌진흥청은 딸기가 크고 맛은 좋으나 과육이 단단하지 않아서 쉽게 무르고 신가루병 발생이 많아서 딸기 농가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해결할 킹스베리 딸기의 친환경 재배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미생물을 배양에 이용하는 클로레라 농법과 꿀벌의 표준화 관리 기술, 수확용 운반차와 수출용 포장재 활용 기술 등인데요. 이 기술을 이용해 킹스베리를 키운 결과 딸기의 단단한 정도는 기존 딸기보다 30% 정도 향상이 됐고 신가루병 발생은 20% 이상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농약 사용을 줄인 친환경 재배로 꿀벌 피해도 줄이고 라텍스 재질의 수출용 포장재를 활용함으로써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상품과 비율을 10%에서 1%까지 낮출 수가 있어서 수출 농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농촌진흥청은 이 연구 결과를 특허 출원하고 킹스베리를 생산하는 딸기 단지를 중심으로 이 기술을 보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오는 22일이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는 동지인데요. 이번 주 농업기상 전망도 짚어주시죠.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는 동지가 이번 주는 겨울이 점차 이제 깊어지면서 추운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농사 속담에 동지 섣달에 북풍이 불면 병해충이 적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북풍이 분다는 것은 날씨가 그만큼 추워진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겨울이 춥게 되면 월동하는 해충이 얼어 죽게 돼서 병해충 발생이 줄어서 농사에 이롭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기상을 보면은 기온은 평년보다 다소 높으나 주말에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강추위가 예보된 상황이고요. 강수량은 평년보다 다소 적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농가에서는 시설하우스와 축사 등은 보온에 각별히 이제 신경을 써주시고 보리와 밀 그리고 마늘과 양파 등 월동 작물은 배수로 정비를 다시 한번 점검해 주셔서 습해 피해가 없도록 관리를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특히 철새가 많이 날아와 발병이 끊이지 않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등 가축 전염병 차단 방역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예. 이번 주에 농가에서 실천해야 할 농사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벼농사 알아볼까요? 내년에 힘을표 보급종 벽실을 신청할 농가에서는 지역에 공급되는 품종과 그 품종의 특성을 잘 알아보시고 기간 내에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신청을 하셔서 벽실을 미리 확보해 두시도록 하시는 게 좋겠고요. 농한기인 겨울철에는 객토를 실시해서 땅심과 논의 성질을 개선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륵 함량이 부족한 모래논이나 지력이 많이 떨어져 객토를 할 논은 차륵 함량이 25% 이상 되는 흙을 사전에 확보하셨다가 객토를 해주시면 지력 증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밭작물은 어떤 관리를 해야 할까요? 월동 중인 보리와 밀이 스패를 받게 되면 뿌리가 깊게 뻗지 못하고 양분 흡수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잎이 누렇게 변하는 이제 황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배수구 정비와 함께 흙놓기 작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웃자란 마늘과 양파는 저온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볏짚이나 비닐 등으로 잘 덮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설 하우스는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서 온풍기 등 가온 시설을 수시로 점검해 주시고 정전과 온풍기 고장에 대비해서 부직포나 양초, 알코올 등 응급자재를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겠고요. 특히 난방기 사용 중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과 정비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고요. 우음 저장을 하고 있는 고구마 같은 경우는 저장고 안의 온도를 12에서 15도로 맞춰주시고 습도는 90에서 95%를 유지시켜줘서 안전하게 저장이 되도록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과수농가에서는 어떤 일들을 해야 할까요? 과실을 저장하고 있는 농가에서는 저장 중에 발생하는 에틸렌가스나 이산화탄소 등 유해가스가 저장고 안에 차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를 실시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특히 후지와 같은 만생종 사과는 저장 중에 이산화탄소가 축적되면 과일 속살이 이제 갈색으로 변하는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수시로 저장 중인 과일을 살펴보셔서 괄변 발생이 이제 진행되는 것이 보이면 빨리 출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축산농가는 질병 차단 방역이 중요한 시점이죠?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이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와 구제역과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차단 방역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지난달 8일에 충북 음성에서 처음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는 지난주 토요일에는 세종시 산란기 농장에서 또다시 발생을 해서 키우던 닭을 모두 살처분하고 주변 농가의 닭에 대해서는 이동 제한 조치를 내린 상황입니다. 농가에서는 축사 내에 사람의 출입과 또 차량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는 게 좋겠고요. 농장 주변 생석회 벨트 구축과 축사 내부 소독 등을 철저히 해주시고 평소보다 이제 산란율과 사료 섭취량 또 활동성이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방역 당국에 신고를 해서 초동 방역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농촌진흥청 김용길 농업기술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꽃은 언제 봐도 참 아름다운데요. 특히 요즘같이 추운 겨울날 화려한 꽃망울을 틔운다면 더욱 화사해 보이겠죠. 쉽고 재밌는 우리 품종 이야기. 오늘은 한겨울 추위에도 풍성하게 꽃을 피우는 우리 꽃 신비디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농촌진흥청 화획과 김혜진 농업연구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신비디움. 저도 그렇고요. 조금 생소한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신비디움은 어떤 꽃인가요? 네, 신비디움은 대표적인 겨울꽃으로 꽃색과 크기가 다양하고 꽃 감상 기간이 긴 인기 있는 나무입니다. 이름은 아마 생소하셨을 수도 있지만 개업가게나 인사이동 축하 선물용으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주로 개업가게에 크고 화려한 게 서양란 신비디움이고 사무실 책상이나 선반에 올려두는 작은 화분이 동양란 신비디움에 속합니다. 예, 저도 본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꽤 오래전부터 개업용이나 행사용으로 많이 쓰였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연구가 시작된 지도 꽤 오래됐을 것 같은데요. 신비디움 연구를 시작한 게 언제부터였나요? 네, 맞습니다. 신비디움이 국내 처음 도입된 것은 1920년대로 이후 1980년대에 들어 본격적으로 대중화되면서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연구 초기에는 연구소와 민간 육종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작목 특성상 재배 기간이 워낙 길다 보니 현재는 민간보다는 국가 연구기관 중심으로 저희 국립원예 특작과학원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랜 연구 기간만큼 다양한 품종들이 개발됐을 것 같은데요. 얼마나 많은 품종들이 개발이 됐나요? 현재까지 원예원에선 총 57품종을 개발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랜 기간만큼이나 소비시장도 많이 변화해왔고 저희도 이에 맞춰서 다양한 품종들을 육성해왔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선물용이나 중대형 화분용 품종 위주로 개발을 했지만 최근에는 1인 가구나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맞춰서 수영이나 꽃꽂이형 절합 품종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 설명을 들어보니까 신비디움도 다양한 특성을 가진 품종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오늘 소개해 주실 품종은 어떤 품종인가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품종은 러블리 스마일이라는 품종입니다. 이 품종은 절화 수명이 길고 개화성이 우수한 분홍색 신비디움인데요. 일단 생육도 강하고 꽃대가 곱게 뻗기 때문에 절화로도 아주 우수한 품종입니다. 꽃을 직접 보시면 좋을 텐데요. 저희 농촌진흥청 포털 사이트 농사로에 들어가시면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이 러블리 스마일은 언제 어떻게 육성이 된 건가요? 이 품종은 1999년에 레오드 그란과 럭키 레인보우 란데보스를 교배해 만든 품종인데요. 일단 신비디움은 교배해서 꼬투리가 생기면 그 안에 종자를 흙이 아닌 인공 배지에 뿌려서 싹을 틔워야 하는데요. 이렇게 싹을 틔워서 온실로 내보내는 데까지 2년이 걸립니다. 또 온실에 나간 어린 묘가 또 3년간의 생장 과정을 거쳐 이제 꽃을 피울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요. 이들 중 우수한 개체를 다시 선발하고 증식한 다음에 특성을 재확인하는 데 약 5년이 걸리게 됩니다. 따라서 한 품종을 육성하는 데 총 10년 정도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 10년이요? 네. 굉장히 오래 걸리네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이를 단축하기 위해 육종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을 활용해서 육종 연한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으로 개발된 품종이 현재 농가에서 어떻게 재배가 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시장 반응은 어떤가요? 네, 러블리 스마일은 현재 공주, 제주, 태안을 포함해서 전국의 여러 신비 농가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이 품종이 2010년에 처음 실증 농가에 보급된 후 안정적으로 시장에 자리매김했는데요. 특히 절화 수명이 약 28일로 길어서 절화 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품종입니다. 보통 크리스마스 전후로 꽃이 피니까 올해도 이맘때쯤 화훼 공판장이나 꽃시장 등에서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절화 수명이 이렇게 긴 꽃이 있다니 놀라운데요. 화분에서도 그럼 굉장히 오래 가겠네요. 네, 신비디움은 관리만 잘해주면 화분으로 2-3달 오래 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로 겨울에 피니까 크리스마스 때 꽃이 이제 피기 시작한 화분을 하나 사두시면 겨울 내내 화려한 꽃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예. 겨울 동안 계속 꽃을 감상할 수 있다고 하니까 올겨울에 하나 꼭 사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혹시 실내에서 관리하는 게 어렵진 않나요? 네, 일단 꽃이 개화하기 시작한 화분을 사시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꽃이 피기 전에는 8말룩스 정도의 강한 광이 필요하지만 일단 꽃이 피면 낮은 광선에서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실내에서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 생육 저고는 20에서 25도, 야간에는 이보다 10도 정도 낮게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온도 관리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통풍이 잘 되는 곳이 좋으니까 창문 옆이나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두시는 게 좋습니다. 예. 오늘 소개해 주신 러블리 스마일 말고도 다른 품종들도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품종들이 있을까요? 러블리 스마일이랑 함께 핑크 삼총사로는 일본과 미국 시장 등에서 인기가 높은 해피데이와 샤이니 핑크가 있습니다. 핑크 외에도 노란색 꽃이 매력적인 골드선이라는 품종이 있는데요. 이 품종은 올해 11월부터 양재 화훼 공판장에서 거래되었습니다. 결과 쟁쟁한 수입 품종들을 제치고 현재까지 한 달 넘게 최고 단가를 지키고 있는 품종입니다. 더불어 최근에는 테이블형 소형종과 같이 아담하고 향기가 좋은 품종들이 개발되기 시작했는데요. 조만간 소비자들에게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쉽고 재밌는 우리 품종 이야기. 오늘은 크리스마스에 잘 어울리는 러블리한 신비디움, 러블리 스마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농촌진흥청 원예과 김혜진 연구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농수산물 유통의 새로운 트렌드를 살펴보는 마케팅 브리핑 시간입니다. 빅데이터 전문 업체 마이테스트의 민지영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다양한 산업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 세계관 마케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개념이 좀 생소한 분들을 위해서 세계관 마케팅이 무엇인지 먼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세계관 마케팅은 게임업계나 엔터테인먼트, 특히 아이돌 산업에서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마케팅의 하나였는데요. 세계관의 정의가 현실과는 또 다른 하나의 세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나 사건 또 그 밖에 여러 요소가 존재한다라고 가정하는 설정입니다. 그래서 가상 세계와 인물을 만들어서 마케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한 남자 아이돌 그룹은 미지의 행성에서 와서 초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가정하고 이와 관련된 아이템이나 컨셉 등을 만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세계관 마케팅입니다. 예. 네, 게임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가 새로운 세계이기 때문에 게임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만들고 스토리화하는 것이 필요한 작업이었고요. 이를 전문적으로 하는 작가들이 존재할 정도인데요. 이제 이러한 세계관 마케팅이 최근 들어서 타 산업 또 특히 식품업계에서 활용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왜 세계관 마케팅이 요즘 각광받는지 오늘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 그렇다면 소비자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세계관 마케팅의 대표 사례를 좀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네, 한 유제품 회사는 왕국을 만들어서 회사를 대표하는 왕자님을 탄생시켰는데요. 이 왕자님은 로고 모양의 귀걸이, 또 대표 제품으로 만든 왕관이나 벨트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사 제품들로 만든 주변 인물들도 있고요.
근데 작년 초에 해당 기업이 리브랜딩을 하면서 만든 이 왕국과 왕자님을 처음 만들었을 때 고객들이 계정을 해킹당한 것 같다면서 SNS를 언팔로우하고 또 CS 센터에 전화까지 했다고 해요. 예. 하지만 또 불과 몇 주 지나지 않아서 MZ 세대를 중심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기 시작해서요. 왕자님의 말투를 따라하면서 게시물을 공유하기도 하고 덩달아 매출도 굉장히 성장했다고 합니다. 3분짜리 애니메이션 영상은 또 3주 만에 640만 뷰를 넘었다고도 하고요. 또 꽃게 과자로 패션 브랜드를 런칭했다며 만든 굿즈도 하루 만에 완판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기존의 연예인 모델을 통해서 매체 광고를 한다든지 가격 프로모션을 하던 기존의 마케팅을 완전히 좀 뒤엎는 시도에 이제 고객들이 열광하고 있는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참 재미있는 시도 같은데요. 이렇게 세계관 마케팅이 여러 산업에서 뜨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이제 소비를 결정하는 요인이 제품의 품질이나 가격에서 이제 브랜드의 가치관까지로 확장되었기 때문인데요. 가격이 아무리 좀 저렴하고 품질이 좋아도 고객들은 기업이 옳지 못한 행동을 했다면 불매운동을 하기도 하고요. 가격이 비싸더라도 브랜드가 추구하는 가치가 나와 맞다면 기꺼이도 돈을 지불하기도 하죠. 이것 때문에 기업과 브랜드는 그들의 가치관을 소비자들에게 잘 전달하는 것이 최근에 새로운 숙제가 됐고, 이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세계관을 만들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하게 소비자들이 재미있어 하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네. 세계관 안에서 새로운 캐릭터, 또 부캐라고 하는 것으로 변하는 광고 모델을 보는 재미도 있고요. 브랜드가 만들어둔 세계관 안에 본인이 직접 녹아들어서 노는 재미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소통하고 자기를 좀 표현하는 것에 익숙한 세대들이 이제 함께 즐길 수 있는 이 세계관 안이라는 공간, 이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이 좀 당연해 보였습니다. 예, 이 브랜드 가치를 보여주기 위한 다양한 수단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네네. 이 세계관 마케팅이 부캐 열풍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건가요? 네, 우리 모두가 좀 직장에서의 나, 또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나, 또 친구 사이에서의 나 등등 여러 가지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젊은 세대일수록 이 역할들이 철저하게 구분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SNS도 일상용, 취미용 등등으로 나누어서 여러 계정을 운영하기도 하고요. 또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만큼 남들도 평소에 알던 모습이 아니라 다른 캐릭터로 보이는 것에 색다름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이를 좀 방송에서 부캐로 확장시켜서 기존 연예인의 이미지에 새로움을 가미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거는 방송인 유재석 씨를 통해서 더 유명해지기도 했죠. 예. 사람들은 기존 이미지와 다른 부캐로 활동하는 연예인들의 새로운 모습뿐만 아니라 현실의 나와 캐릭터 사이에서 혼란을 겪는 모습에 즐거움을 느끼기도 하고요. 또 현실의 나와 다른 부캐를 위해서는 또 다른 세계, 또 다른 환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세계관이 확장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예, 세계관 마케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죠. 세계관 마케팅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뭔가요? 네, 방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첫 번째는 브랜드를 대표하는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브랜드의 기본 가치가 내포돼 있으면서도 또 어필할 수 있는 특별한 캐릭터가 필요한데요. 보통 이들은 MZ세대의 활동이 많은 SNS에서 공식 홍보를 맡아서 마케팅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과 함께 또 재미도 제공을 합니다. 한 면세점 브랜드는 조선시대 거상을 모티브로 한 캐릭터를 홍보 담당자로 채용을 하고요. 그는 하루의 일과를 공유하면서 현대의 신문물을 체험하는 후기를 나누면서 소통도 합니다. 또 주변에 있을 법한 에피소드와 연결한 캐릭터들도 인기가 있는데요. 이제 30년이 넘은 놀이공원의 한 캐릭터는 32년 차 직장인이라는 설정을 통해서 퇴근 후에 본인의 일상을 공유하기도 하고, 본인의 아파트에서 퇴근 후에 맥주 한 잔으로 피로를 달래는 등 직장인들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요. 예. 또 한 샌드위치 업체는 아보카도를 모티브로 만든 캐릭터들이 근손실을 걱정한다든지 또 직장인들이 많이 쓰는 말투를 장착해서 친근감을 더하면서 세계관을 확장시키고도 있었습니다. 아보카도가 근손실을 걱정하는. 네. 이 지자체에서도 농산물 홍보를 위해서 수달 공무원이 임용이 됐다고 하던데요. 네. 농산물과 세계관 마케팅이 연결되는 사례도 있을까요? 네. 바로 충주시라는 이름의 공무원입니다. 임용된 지 2년 만에 9급에서 8급으로 승진을 했다고 하고요. 예. 사실 이 충주라는 지역은 이제 사람들과 소통하는 너튜브 SNS로 이미 굉장히 유명세를 타고 있거든요. 21살의 이 수달 공무원 충주 씨가 충주의 농장을 직접 다니면서
본인이 사과나 토마토 수확하는 체험도 하고 먹방도 하면서 인플루언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MZ세대들이 열광을 하고 있고요. 또 현실 세계처럼 신입 공무원의 적응기까지 공개를 하면서 친근한 모습으로 좀 농산물을 홍보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더라고요. 네, 하지만 또 단시간에 세계관을 구축해서 막 캐릭터까지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고 시간이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미 구축된 캐릭터를 잘 찾아서 협업하는 것도 또 다른 방법입니다. 한 개그맨이 부캐로 기업의 재벌 3세 본부장을 맡으면서 또 그의 컨텐츠가 SNS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가 된 사례가 있는데요. 이 가상기업이 맛과 품질로 유명한 김 업체였는데 실제로는 전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세계관에 좀 푹 빠진 팬들이 김 판매 요청이 빗발쳤습니다. 그래서 이 그 가상의 재벌 3세 본부장이 김 가공업체와 콜라보를 해서 이 기업의 실제 김을 출시하기에 이르렀고요. 사실은 김 업체나 지자체에서는 혼자 할 수 없었던 캐릭터와 세계관을 다른 컨텐츠들과 좀 협업을 해서 활용할 수 있었던 사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방송을 듣고 계신 시청자분께서 문자를 보내주셨거든요. 김기만 아나운서의 부캐는 마라토너와 산악인이라는 제보가 들어왔던 아마도 저를 좀 아는 지인분 같은데요. 우리 농산물도 다양한 마케팅을 통해서 전 세대와 소통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최신 트렌드인 세계관 마케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세계관 마케팅을 위해서 고려할 부분이 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세계관 마케팅이 최근 트렌드이기도 하지만 이제 최근에 기술의 발전과 같이 맞물려서 더 확장될 것이라는 예측이 또 있을 정도로 그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그 메타버스라고 하는 가상 세계 안에 실제 편의점 매장을 열어서 제품을 판매하기도 하고요. 명품 매장 역시 가상 매장을 통해서 마케팅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 메타버스라고 하는 기존의 다른 세계관 속에 현실의 매장이 들어가면서 또 다른 고객을 만나기도 하는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데 이렇게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그 가능성도 무궁무진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마케팅 업계에서도 너무 이게 최근의 트렌드이고 굉장히 젊은 세대들만 열광한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좀 시행착오가 있는 것도 사실이더라고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왕자님 캐릭터 업체 거기가 굉장히 세계관 마케팅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초창기 기업인데도 초반에는 어려웠던 점이 기존의 마케팅을 고수하려는 좀 나이대가 있으신 기성세대 임원진들하고 또 갈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이미지를 우려하는 기존 임직원들의 반대 의견을 좀 증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또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계관 마케팅 특성상 젊은 세대에게 또 어필이 잘 되는 것을 고려해서 특정 채널에서만 세계관 마케팅을 하는 등 좀 마케팅 채널의 취사 선택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좀 거부 반응이라든지 반대 의견들이 내부적으로도 있기 때문에 젊은 세대가 다 열광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들을 따라하고 무조건 젊은 감각만 추구하는 이 마케팅을 또 지향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브랜드, 또 우리 지자체, 우리 농산물의 본질적인 가치를 현실이 아니라 새로운 온라인 세상이나 또 다른 세계에서 표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를 표현하는 이런 새로운 수단으로 차근차근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은 세계관 마케팅에 대해서 마이테스트 민지영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날씨 알려드립니다. 강추위가 물러나고 오늘은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3도로 어제보다 무려 9도나 높겠고요. 한낮 기온도 서울 10도, 대전과 대구 12도로 어제보다 6도가량 높겠습니다. 다만 미세먼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대기가 정체되고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대기질이 다시 탁해지겠습니다. 오늘 중서부와 전북, 대구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화재 사고에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큰 추위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성탄절인 토요일 영동 지방에만 비나 눈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44분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기만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코로나19 상황은 어떤가요? 네, 지난 토요일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7,314명, 어제 발표된 신규 확진자 수는 6,236명이었습니다. 이틀간 13,550명이나 되는 확진자가 나왔지만 이 매주 급격하게 확진자 수가 늘었던 것에 비해 이번 주말 확진자 수는 지난 주말보다 아주 조금 줄었습니다. 그러나 위중증 환자 수는 1,025명으로 연일 1,000명을 넘고 있고요. 사망자도 지난 토요일에는 53명, 어제는 78명으로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는 누적 178명이 됐는데요. 그런데 방역당국은 이 중에 4명이 추가 접종, 그러니까 부스터샷을 맞았음에도 감염이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확진자 모두 가벼운 증상을 보이고 있고요. 이 방역 전문가들도 추가 접종이 중증 예방 효과 등에서 여전히 중요하다라는 공통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예, 오늘부터 아이들의 전면 등교가 중단이 되죠? 네, 지난달 22일부터 시작됐던 수도권 전면 등교가 시행 4주 만인 오늘 중단이 됩니다. 다만 학년별로 방역 지침이 다른데요. 이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1, 2학년의 경우 매일 등교를 유지하고요.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은 4분의 3만, 이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3분의 2까지만 등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별로도 차이가 있는데요. 이 서울의 초등학교는 밀집도 기준을 더욱 강화해서 매일 3학년에서 6학년 가운데 2개 학년은 등교, 이 2개 학년은 온라인 수업을 하도록 했고요. 이 비수도권의 경우 전북 지역은 전면 등교를 유지하는 반면 이 경남에서는 일부 초등학교가 조기 방학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산모가 구급차에서 출산하는 일도 있었다고요? 네, 지난주 코로나에 걸린 임산부가 이 출산을 앞두고 병원 40곳에서 입원을 거부당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확진 판정을 받은 임산부가 병상을 배정받지 못해서 구급차 안에서 아이를 낳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기도 양주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이 산모는 지난주 수요일 이 출산을 앞두고 병원 입원을 위한 그 사전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고 재택 치료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토요일 이 새벽에 갑자기 진통이 시작이 됐고 급히 119에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구급차가 산모를 싣고 병원으로 향했지만 그 확진된 산모를 받아주겠다는 병원이 없었습니다. 도착한 구급차에서 대기하고 있었지만 이 산모를 받아주겠다는 병원을 찾지 못해서 결국 산모는 이 구급대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구급차 안에서 아기를 낳았고요. 아이를 낳은 지 1시간쯤 후 30km가량 떨어진 서울의료원으로 옮겨졌고 이후 보건당국이 수소문해서 다시 90km나 떨어진 이 경기도 평택까지 이동한 뒤에야 이 병상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확진 판정을 받은 엄마와 단 둘이 격리된 상황이고 역시 확진 판정을 받은 아이 부친은 가보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확진된 임산부와 아이를 위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주말 새 불이 많이 났는데요. 파주의 한 빌라에서 불이 나서 일가족 3명이 참변을 당했다고요. 네, 경기도 파주의 한 빌라에서 불이 나 이 70대 노부부와 이 부부가 모시고 살던 110살 할머니 등 일가족 3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소방에 신고가 들어온 것은 어제 아침 7시 5분이었는데요. 이 폭발음에 놀란 이웃 주민이 신고를 했고 이 소방대원이 10여 분 만에 도착해서 강제로 현관문을 열고 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가족 3명이 문 앞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고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병원으로 옮겼지만 모두 숨을 거뒀습니다. 소방당국은 일가족 3명 모두 불이 난 걸 알고 탈출하려 했지만 연기를 마셔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100세가 넘은 어르신은 치매 환자였고 함께 살던 부부 모두 70대로 탈출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합동 감식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청량리 시장에서도 화재가 발생했다고요? 네, 어제 오전 0시 30분쯤 이 서울 청량리 농수산물 시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주민 신고를 받은 소방이 4분 만에 출동했습니다만 이 점포가 워낙 붙어 있고 또 눈이 내린 상태여서 이 진화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소방차 60여 대가 동원돼서야 불은 6시간 만에 완전히 꺼졌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이 점포 13곳이 불타고 근처 주택 3곳도 일부 탔습니다.
이 문제는 청량리 농수산물 시장에서는 해마다 불이 나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그래서 소방당국의 중점 관리 대상이었지만 이 건물 자체가 가건물에 이 점포들이 워낙 붙어 있어서 막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오전 다른 기관과 함께 합동 감식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가보죠.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장남 관련 논란에 대해서 재차 사과했다고요? 네, 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어제 이 장남의 불법 도박과 성매매 의혹과 관련해서 이 자식을 둔 죄인이라며 이 필요한 검증은 충분히 하시면 문제가 있는 점은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측이 제기한 아들의 재산 증가 관련 의혹은 합법적인 과정을 통해 5천만 원을 증여한 것이라며 관보에 이미 게재된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민주당 내부 일부 의원들이 이재명 후보 장남 관련 의혹에 대해서 그 야당의 공작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박광훈 본부단장은 의원들에게 직접 문자를 보내서 이 공작설은 선대위 관계자나 당 의원들이 언급하지 않아야 한다라며 지금은 진정성 대 억지성이 효과적 구도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재명 후보 측은 일부 보수 인사들과 당내 이재명 후보의 비판적인 인사들이 이재명 후보의 과거 형수 욕설 녹음을 유포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 파일 원본 자체를 틀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이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선거법 위반이다라며 법적 대응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 이력 관련 의혹이 또 제기됐다고요? 네, 민주당은 어제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가 이력서에 쓴 뉴욕대 연수 경력이 허위라는 의혹을 새로 제기했습니다. 김건희 씨는 안양대와 수원여대 강사에 지원한 이력서에 2006년 이 뉴욕대에서 연수를 했다라고 적었는데요. 민주당은 당시 뉴욕대가 발표한 학사 안내에는 김건희 씨가 적은 과정이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김건희 씨가 다닌 서울대 GLA 과정에 뉴욕대 연수가 포함돼 있었다라며 동기들과 함께 실제 수업을 듣는 단기 연수를 했고 수료증도 발급됐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악의적인 가짜뉴스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라며 사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서울대 프로그램 중 뉴욕대를 잠시 방문한 것을 뉴욕대 학력이라고 우긴 것이라며 구차한 변명이라고 날을 세웠는데요. 윤석열 후보는 처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사과를 올렸다라면서도 하지만 민주당 주장이 사실과 다른 가짜가 많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들의 신상이 공개가 됐다고요? 네, 그 여성가족부가 이혼 후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 2명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신상에는 이름과 생년월일은 물론 이 직업과 근무지까지 정보가 적혀 있었는데요. 다만 사진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르면 김모 씨는 지난 14년 9개월 동안 양육비 6,52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홍모 씨는 10년 8개월 동안 1억 2,560만 원을 주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신상 공개는 지난 7월 양육비 이행법 개정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법원의 감치 명령 이후에도 이 채무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석 달간 의견 진술 기간을 주고 이후 양육비 이행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 공개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 정보 공개로는 부족하다라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얼굴도 공개되지 않고 상세 주소도 없는 데다가 또 신상 정보를 확인하려면 여성가족부 사이트에 가서 봐야만 하기 때문인데요. 한편 명단 공개 이외에 여성가족부는 또 다른 채무자 9명에 대해 출국 금지, 16명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양육비 이행 의무가 확정된 건수는 16,000건 중에서 35%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예. 코로나19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의료진이 98살 할머님의 생신까지 챙겨서 화제라고요. 네, 그 어린 시절 부모님이 바빠서 할머니 손에 자랐던 심은영 씨가 언론에 제보 사진을 하나 보냈는데요. 부모님과도 갔던 98살의 할머님이 얼마 전 화장실에서 미끄러지며 크게 다쳐서 인근 병원에 가셨는데 코로나19 확진 판정까지 받으셨다라고 합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아서 병상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병상을 가까스로 구했지만 면회조차 갈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또 며칠 전이 할머님 생신이었지만 그 얼굴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응급실 간호사분들이 할머니께 미역국을 대접하고 케이크에 또 고깔모자에 손편지까지 써서 줬다라고 하는데요. 이 손녀분이 미역국이라도 가져다 드릴 수 있냐라고 묻자 이 생일 잔치를 해주신 겁니다. 이 마스크 속에 할머니도 웃는 표정으로 보였는데요. 응급실 생활을 마치고 할머니가 음압병실로 이동하는 날 이 손녀분이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의료진 분들께 일일이 손편지와 함께 또 작은 선물도 보내주셨다라고 합니다. 예,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1라디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 곡은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 함께하겠습니다. 두근거렸지 이건 난 나의 뒤를 쫓고 있었고 검은 절벽 끝 더 이상 발디딜 곳 하나 없었지 자꾸 목이 메여 간절히 내 이름을 되뇌었을 때 귓가에 울리는 그대의 뜨거운 목소리 그게 나의 구원이었어 마른 하늘을 달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주로 가을에 많이 먹는 과일 배는 수분 함량이 90%나 되는 알칼리성 과일입니다. 현대인들은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습관 때문에 몸이 산성화되기 쉬워서 알칼리성 식품인 배를 먹으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배는 면역력을 높여주기도 하고 기관지 건강에도 좋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배 먹고 이 닦기라는 우리말 속담은 어떤 뜻일까요? 배는 다른 과일과 비교했을 때 입자가 크고 까끌까끌한 느낌이 있어서 칫솔질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속담은 배를 먹으면 이까지 하얗게 닦아진다는 뜻으로 한 가지 일에 두 가지 이로움이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뜻의 속담으로 배 먹고 배 속으로 이를 닦는다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 배가 치아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배를 즐겨 드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배와 관련된 속담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배 주고 배 속 빌어 먹는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